Await your possibility. 안녕하세요. 프린들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경제대공황, IT버블, 회사운임 버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제대공황이 온 이유는 많은 가설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유럽의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영국의 군수품을 만들어서 팔았으니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치는 않지만 옆집에 불이 나니 이때다 싶어서 수화기를 엄청 만들어서 옆집에 왕창 판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국은 1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1990년대 초 모든 자동차는 손으로 직접 만들었는데요. 에디슨 밑에 있던 포드형이 사치품이었던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싸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시카고의 한 도살장에서 컨베이너 벨트를 보고 자동차 조립 순서를 단순화해서 자동차를 대량으로 싸게 팔기 시작합니다. 컨베이어 벨트 대량 생산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자 다우존스 주가는 5년 동안 3배가 오릅니다. 그리고 늘 똑같이 생산성에 있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발생했다. 과거에는 대량 생산이 없었다. 이제는 경영도 합리적으로 한다. 이런 모든 게 반영돼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패러다임 시프트가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예상한 것처럼 주가는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왜 폭락했을까요? 폭락하기 전에 이미 현망한 투자자 기관들은 다 빠져나가고 더 이상 주가를 사줄 사람이 없어지면 주가는 폭락합니다. 결론은 늘 똑같습니다. 패러다임이 변했다, 하지 않으면 망한다, 급등, 폭락. 다음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닷컴 버블과 우리나라 IT 버블입니다. 닷컴 버블은 1995년과 2001년 사이에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벤처기업이 각광받으면서 주가가 거의 7배 올랐다가 폭락한 건데요. 우리나라가 더 드라마틱해서 코스닥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한국 코스닥은 1998년부터 1년 동안 5배가 상승하는데요. 코스닥 지수가 5배 오른 게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지수가 5배 오르면 몇십 배 오른 개별 종목은 셀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IT 버블 때도 똑같았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다, 과거와는 다르다, 생산성이 높아졌다, 옛날 방식이랑 다르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다, 이제 쇼핑몰을 안 갈 거야, 옛날에는 10명이 하던 일을 인터넷 세상에선 1명이 해 라면서 주가가 엄청 오르죠. 이때 코스피는 별로 안 올랐지만 코스닥은 5배가 올랐습니다. 미국도 다우보다 나스닥이 엄청 올랐습니다. 코스닥이 얼마나 미쳤냐면 이때 가로스라는 무료 신문지가 있었는데요. 이 가로스 신문사 사명을 가로스에서 가로스닷컴으로 바꾸자마자 주가가 2배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사명에 닷컴을 갖다 붙인 겁니다. IT 패러다임이 변해서 IT 투자하지 않으면 망한다. 단기 급등, 단기 폭락. 그럼 코스닥은 왜 이렇게 폭락했냐? 왜 나스닥, 코스닥 회사가 다 망했냐? 지금도 그렇지만 IT 회사가 수익 모델이 명확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닷컴 버블 때 대다수 회사가 처음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나중에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광고를 해야 하는데요. 근데 광고는 한정되어 있고 모든 IT 회사들이 광고를 한다 하니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닷컴 버블로 인해 사람들이 몸값이 비싸지고 인플레이션이 오니 연준은 금리까지 올리기 시작합니다. 폭락의 기미가 보이는데 거기에 기름을 더 부은 겁니다. 수익 모델이 명확하지 않은 기술성장 회사들이, 즉 돈 못 버는 IT 회사가 은행 대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 이자 내려고 주식 팔고 대출금 갚으려고 주식을 계속 파니 주식은 폭락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도 버블 전 과도한 주가가 상승하고 사람들은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떠들기 시작하고 바로 폭락을 하죠. 이번엔 해상운임 버블인데요. 2004년 중국이 개혁 정책을 하면서 시장이 열리자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성장하면서 해상 운임료가 폭발적으로 올라간 건데요. 이유는 해상 운임은 지하철 버스 요금과 다르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 운임료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는 배가 많아지면 해상 운임료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반도체 이슈로 자동차를 적게 만들어서 미국에 가는 배가 적어지면 운임료가 내려갑니다. 보통 이런 걸 있어 보이는 용어로 물동량이라고 하는데요. 물동량이 많아지면 운임료가 비싸지고 물동량이 없어지면 운임료가 싸집니다. 배는 보통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탱커선, 컨테이너, 벌크선이 있습니다. 중동에서 오일을 가져오는 탱커선이 있고 탱커선은 액체를 싣기 때문에 배에 파이프가 많습니다. 컨테이너에 물건을 실어서 옮기는 컨테이너선이 있고 철광석, 석탄을 나르는 벌커선이 있습니다.
벌거선은 많은 짐을 실어야 하기 때문에 배 안에 아예 창고를 만들어서 철광석을 싣는 겁니다. 이 지표는 벌거선 운임료를 말하는 건데요. 벌거선 운임료가 2001년 1000에서 2007년 6년 동안 12배가 오른 겁니다. 배는 똑같고 기름값도 비슷하니 벌거선만 가지고 있으면 떼돈을 버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너도나도 벌거선을 주문하니 조선업 최강자인 우리나라도 덩달아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해운업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3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중국 경제가 발전하니 패러다임 시프트가 발생했다. 중국은 더 발전하고 커질 것이다.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고성장 패러다임에 들어섰다. 아직 세계는 발전할 것이 너무 많은 고성장 구간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벌거선 회사 STX는 4년 동안 주가가 무려 100배 상승합니다. 600원짜리 주식이 거의 7만원을 찍은 겁니다.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STX 공장에서 우리 사주 받은 분들이 100억을 넘게 벌어서 출근할 때 벤츠를 몰고 출근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누구든 맘만 먹으면 카푸어로 벤츠를 몰 수 있는 시기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아무나 몰 수 있는 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이때 터지고 조선업은 폭락합니다. 이때 STX도 1년 안에 90% 이상 폭락합니다. 역시나 결론은 똑같죠. 패러다임이 변했다, 하지 않으면 망한다, 단기 급등, 단기 폭락. 많은 분들이 댓글에 지금 미국이 버블이냐, 왜 결론을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P 500 가격만 보면 버블은 맞습니다. 이건 전에 알려드렸는데요. S&P 500 P/E 레이쇼를 보고 버블을 판단하는 지표인데요. 여기 점선이 평균값이고요. 노란색이 정상, 분홍색이 버블, 빨간색이 익스트림 버블입니다. 지금은 약간 버블인 상태입니다. 사실 이게 빨간색 구간이면 엄청 위험하겠지만 많이 내려와서 위험한 버블 구간이라고 하기는 애매한 구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가격적으로 보면 버블 구간은 맞습니다. 근데 통화량 M2 풀린 거 보면 버블이 아니지 않나요? 지금이 적당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연준 자산 기준으로 코로나 대비 2배 이상 돈이 풀리고 S&P 500 기준으로 60% 이상 오르고 이 버블 구간에 들어온 겁니다. 연준에서 포워드 가이던스, 포워드 미래, 포워드 가이던스는 미래 가이드입니다. 연준에서 주식시장이 갑자기 충격받지 말라고 파월이나 연준 이사가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하는데요. 요새 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하게 하는 이유는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걱정되니 강하게 가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프린드TV 결론은 늘 똑같습니다. 장기 월정의 소액 시장지수 ETF에 투자하고 최대 40%까지 위험관리를 하시면서 최악의 상황이 오면 저랑 같이 몰빵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하셔야겠죠? 오늘 회사에 출근해야 해서 급한 마음으로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행복한 주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프랍 트레이더들의 기술적 분석과 더 깊이 있는 경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검색창에 프린들 연구소를 입력하거나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온라인 강의 신청을 클릭하세요.